고등수학학 개념 강의 4단원 함수의 두 번째 단원은 여러 가지 함수입니다. 특징이 있는 함수들을 정의 내리고 성질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대1 함수란 x에서 y로의 함수 f에서 정의역 x의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응하는 공역 y의 원소가 항상 서로 다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정리해서 얘기해보면 이렇게 x값이 서로 다르면 서로 가는 함수값도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즉 x들이 한 번씩만 일을 하는 건 당연하죠. 함수니까요. 근데 이 y가 한 번 일하거나 아니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일하거나 안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1대1 함수를 다른 말로 단사라고도 하거든요. 이렇게 화살표잖아요. 그래서 화살을 진짜 맞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단사. 한 번 이하로만 맞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1대1 함수를 정의 내렸고요. 그 다음 1대1 대응이라는 건 일단은 1대1 함수여야 돼요. 그러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대요. 즉 일단은 1대1 함수여야 되니까 x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서로 달라야 된다 조건 들어가는 거고, 근데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건 치역, 우리 이렇게 쓰기로 했죠. x 집합을 f한테 넣게 되면 공역인 y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x들은 다 한 번씩 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y들도 1대1 함수니까 일단은 한 번 이하로만 일을 해야 된대요. 근데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아야 된대요. 그렇다는 건 다 한 번씩 맞았다는 거죠. 그러면 한 개 이하로 맞으면서 한 번씩 다 맞아야 되니까 결국엔 다들 한 번씩만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경우를 전사라고 불러요. 전체가 다 죽었다 이거예요. 모두 화살을 맞았다. 그래서 전사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1대1 대응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전사랑 단사랑 합해서 전단사라고도 불러줍니다. 서로 말이 비슷해서 좀 어렵겠지만 함수고 대응은 함수에다가 플러스 전사까지 추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얘네들은 그래프 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지도 알아봐야겠죠. 함수의 그래프에서 일단 1대1 함수이기 위해선 y값에 대해서 한 개의 점이나 안 나타나는 점, 이런 상황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선 y는 b를 잡았을 때 만난다면 오직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1대1 대응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모두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그래프를 바라보면서 얘가 1대1 함수인지 대응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함수인지 알아봅시다. 일자로 그었을 때 하나씩 만나면 얘는 함수인데 지금 다 하나씩 만나고 있죠. 따라서 함수인 건 오케이 났습니다. 그럼 1대1 함수냐를 확인해 봐야 될 텐데 가로줄을 그었자라는 거죠. 즉 하나의 y값에 대해서 몇 개씩 만나는지 살펴보고 하나씩 만나거나 안 만나면 얘는 1대1 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두 개씩 만나는 애들이 생겼죠. 여기서는 하나씩 만나지만 여기서 안 만나는 애도 생겼네요. 사실 안 만나는 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가 문제가 생기죠. 따라서 1대1 함수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1대1 대응은 볼 필요도 없이 아니죠. 왜냐면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1대1 대응도 당연히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격자무늬만 그려주면 어떤 함수인지 바로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얘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은 함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세로줄 긋고, 그러면 얘 함수네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로줄 긋고, 그럼 지금 가로줄을 그었을 때 안 만나는 애도 있겠고 한 점에서 만나는 애들도 있는데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났으니까 1대1 함수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1대1 대응이냐라고 물어보면 틀리게 되는 거죠. 왜냐면 안 만난 애들이 있으니까 1대1 대응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다 하나씩만 만나야 1대1 대응이니까 요 대응까지 되는 관계 하나 살펴보죠. 요 심플한 함수. 일자로 그었을 때도 하나씩 만나고 가로로 그어도 항상 하나씩 만나고 있죠. 따라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일단 함수도 맞고 1대1 함수도 맞고 1대1 대응까지도 맞는 함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번에는 지난번에 함수에서
정의역이랑 공역을 바꾸면 함수가 될 수도 있어요. 라는 이 원 모양 한번 해보죠. 일단은 요 장면 했었어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이고 공역이 0보다 큰 범위니까 요 부분에서 바라본다면 얘는 함수다라고 했었습니다. 왜냐면 일자로 그었을 때 여기에서부터 일자로 긋게 되니까 다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해서 함수인 거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요 그래프를 보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요 상황에서 사실 1대1 함수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가로줄을 그었을 때 여기서 두 개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요 장면을 없애고자 요 라인을 기준으로 오른쪽만 보겠다를 더 심어주게 됩니다. 즉 정의역이 0부터 1 사이의 값이고 그 다음에 공역이 0에서부터 y 즉 요 장면에서 보겠다라고 했으면 여기 라인이죠. 요 장면에서 보겠다라고 했으면 얘는 오케이가 되더라 인 거예요. 1대1 함수. 왜냐면 세로줄 그었을 때도 한 점에서 만나고 있고요. 가로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연계의 점에서 만나는 거죠. 따라서 1대1 함수다까지 오케이가 됩니다. 그럼 이 연계의 점에서 만나는 부분을 제외시켜줘야 우리는 1대1 대응까지 갈 수 있죠. 따라서 0에서부터 1까지인 거 정의역 유지해주면서 y 값 1까지만 봐야겠네요. 따라서 1이라는 기준을 주게 되면 1대1 대응까지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정역과 공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 장면 살피면서 함수인지 1대1 함수인지 1대1 대응인지 확인해주는 장면이 중요합니다.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항등함수란 i로 많이 쓰고요.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즉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같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 원소가 자기 자신한테 대응하는 함수거든요. 즉 뭔가를 넣었을 때 자기 자신 그대로 나와줘야 합니다. 즉 x를 넣었을 때 x가 나와야 되고요. 1을 넣으면 1이 나와야 되고 2를 넣으면 2가 나와야 되는 이런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불러줍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어요. y는 x 하나 있죠? y는 x도 역시 항등함수에 해당합니다.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넣으면 2가 나오니까요. 따라서 얘도 하나의 항등함수의 예였다라고 보는 거죠. 이번에는 상수함수 가보겠습니다. 상수함수는 하나의 값으로 가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문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값으로 가는 함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의역 x의 모든 원소가 공역 y의 단 하나의 원소에 대응하는 함수를 이야기합니다. 즉 x한테 뭘 넣어도 c의 값 하나로 딱 나오는 거죠. c는 공역의 원소고요.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함수를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부르고 그러면 이 장면 요거는 치역 얘기인 거죠. x를 f한테 넣었으니까 정의역 다 넣으면 치역들 다 그러니까 함수 값들 다 모아놓았으니까 치역이라고 볼 수 있고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물어봤으면 하나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뭘 넣어도 C값 하나로만 가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상수함수도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x한테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다 C한테 가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집합이 주어지고 얘네로 만들 수 있는 함수는 몇 개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한번 살펴보죠. 일단 함수가 뭔지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함수라는 건 x값들이 y를 하나씩 선택을 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x에 있는 원소들한테 가서 이제 y한테 누구한테 갈래? 물어보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함수의 개수 상황 물어보게 되면 무조건 그리세요. 이 상황을. 아, x한테는 누가 있고 y한테는 누가 있는 함수야. 이렇게.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죠. 진짜 물어보세요. x1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갈래? 물어봤어요. 그러면 나는 y1 또는 y2 또는 ym까지 m가지 선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겠죠. 따라서 얘는 m가지의 경우의 수를 갖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얘도 역시 똑같죠. 사실 x1이 누굴 선택했냐 상관없이 얘는 m가지가 될 거예요.
왜냐면 같은 애를 선택해도 상관없으니까요. 함수니까. 얘도 역시 m가지. 따라서 n개의 원소들에게 m가지씩의 선택권이 있으니까 결국 m이 n번 곱해져서 m의 n제곱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비슷한 방법으로 똑같이 가면 되겠죠. x에서 y로의 1대1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1대1 함수다라는 건 이 y 값의 역할이 중요해지죠. 이제 x에 있는 원소들이 하나씩 일단 뽑을 거예요. 근데 앞에서 뽑은 건 금지인 거예요. 즉, 지금 여기서 맨 처음에 뽑는 애는 문제가 안 생겨요. m까지 뽑았어요. 그러면 x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이미 하나 뽑았으니까 그 뽑은 거 제외하고 나머지한테 가야겠죠. 따라서 m가지가 아니라 m-1가지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줄어들겠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맨 아래 몇이 들어가냐 봤을 때 m에다가 빠질 건데 숫자가 빠질 건데 2일 때 1 빠졌고 3일 때 2 빠지고 있죠. 따라서 n-1개만큼 빠지겠네요. 따라서 n-n 플러스 1까지 곱해지겠다라고 보는 거죠. 즉 n부터 1씩 빠지면서 n-n 플러스 1개까지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것도 가보죠. 이번에는 1대1 대응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근데 1대1 대응 같은 경우에는 x가 y를 모두 선택해야 되고 y도 다 한 번씩만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x의 원소수랑 y의 원소수가 같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n과 m이 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야 치역과 공역이 같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1대1 함수인 것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럼 1대1 함수 아까 뽑을 때 갔던 것처럼 똑같이 가서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m가지, m-1가지 쭉 갈 건데 n이랑 m이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지막 선택권자인데 한 가지밖에 없겠죠. 얘 나머지 선택할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다 선택하고 남은 거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결국엔 m부터 1씩 빠지면서 1까지 곱한 장면이다. m이랑 n이랑 똑같으니까 n부터로 쓸게요. 따라서 이렇게 n부터 마이너스 1 해가지고 1까지 곱해진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함수의 개수 한번 가보죠. 상수함수다라는 건 결국 모든 x가 같은 y값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에서 이미 어디로 갈지 다 결정이 난 거죠. 즉 여기에서 x1이 m가지를 선택한 순간 나머지는 다 한 가지의 선택권만 갖게 돼요. x1이 뽑은 애한테 갈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 상수함수의 개수의 경우에는 m가지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우리가 계속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배울 순열과 조합 등이랑 연결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 장면을 살펴봤을 때 m의 n제곱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y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 뽑힌 횟수가 n번인 거거든요. m개 중에서 뽑힌 횟수가 n번인 거죠. 근데 같은 애도 받아도 되니까 중복을 허용해서 뽑아서 일렬로 나열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는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 장면은 함수나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나 상수함수는 방금 전에 설명했던 장면, 즉 x한테 가서 물어보는 장면으로 처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공식 외우지 않아도 돼요. 네, 나중에 뭐 써 있을 거니까 한번 보는 거죠. 그 다음 얘도 1대1 함수의 경우에는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는 y의 입장으로서 보면 y에서 x의 원소의 개수만큼 뽑을 건데 얘는 중복 허용하면 안 되겠죠. 한 번만 뽑히든지 아니면 안 뽑히든지 해야 되니까요. 따라서 같은 장면이긴 한데 중복 허용이 제외돼서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해서 일렬로 뽑냐 아니면 중복을 제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파이로도 쓰고 피로도 쓰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기면 됩니다. 따라서 이 장면까지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거 1대1 대응의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장면은 수하 마지막 내용에서 배울 거거든요.
이 n에서부터 1씩 빠지면서 우리가 1까지 곱해주는 장면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팩토리얼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쓴다라고 배울 거예요. 근데 역시 얘도 어차피 계산은 얘로 할 거라 여기까지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구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 뒤에 나올 거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수함수의 개수는 사실 의미가 없죠. 따라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공식들을 외우기보다는 방금 전처럼 x의 원소한테 가가지고 너 누구한테 선택할래? 누구 선택할래? 물어보고 그럼 몇 가지 선택권이 있네? 해가지고 그 선택권들을 곱함으로써 끝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 언급한 김에 확통 미리 보기로 함수의 개수랑 조합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즉, 요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이미 x1과 x2에 대하여 x1이랑 x2랑 요런 관계면, 즉 숫자가 x2가 더 클 때 함수값도 그 순서 관계를 만족해야 된다. 그때의 함수의 개수는 어떠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은 사실 왜 나중에 배우게 되냐면 이게 x한테 가서 물어보면 조금 이상해져요. 왜냐면 지금 x1한테 먼저 가서 물어볼게요. x1한테 가가지고 너 누구한테 갈 거니?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m가지야 하고 넘겼어요. 근데 x2한테 가서 물어보려니 지금 보니까 이미의 x1, x2에 대해서 저 대소관계가 만족하면 옆에 대소관계도 만족해야 되죠. 그럼 얘가 누굴 선택했는지를 얘는 궁금해 할 거예요. 왜냐면 얘가 y2를 선택했다면 얘는 이 아래에 있는 애들을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따라서 요 상황에 따라서 다 나눠서 세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만 나누면 몰라요. 근데 얘를 또 나누고 나서 얘가 딱 선택을 또 했어요. 그럼 얘 X3한테 가가지고 물어볼 때도 또 나눠야겠죠. 얘가 누굴 선택했냐에 따라서 얘가 선택하는 경우가 달라질 테니까요. 그래서 요 함수의 개수와 조합 파트의 경우에는 X한테 물어봐서는 너무 분류를 많이 해서 풀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곤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Y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즉, 뭘 선택할 거냐면 일단은 Y개의 원소 중에서 선택받는 애가 N개인 거죠. 그래서 N개를 일단 뽑을 거예요. 근데 얘네는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 안 되니까 중복 허용하지 않겠죠. 따라서 선택받을 아이 N개를 정확하게 뽑고 배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y에서 n개를 뽑아놨어요. 그 뽑는 행위를 우리가 c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m개 중에서 n개를 선택했다 해가지고 조합 기호로 나타낼 수 있어집니다. 이건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이 상황만 좀 보세요. 여기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얘를 뽑을 것이고 누가 얘를 뽑을 것인지가 정해져야겠죠. 근데 사실 이건 이미 정해졌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순서 관계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 가장 작은 애는 x1이 뽑는 애가 되겠고 그 다음 작은 애는 x2가 뽑는 애가 되겠고 즉 xn이 마지막 것까지 뽑는데 경우의 수는 전혀 없게 됩니다. 즉 한 가지 선택권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선택하고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분류를 많이 하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선택받을 Y를 기준 삼아서 이렇게 뽑아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장면도 볼까요? X가 X2보다 작을 때 함수값은 이 정보를 만족해야 된대요. 그러면 Y의 원소 중에서 얘도 역시 N개를 뽑을 건데 중복을 허용해도 된다는 거죠. 같아도 된다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다 뽑아놨어요. 얘가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X의 크기에 따라서 배치를 하는 거죠. 근데 얘도 역시 뽑는 순간 끝나는 거죠. 왼쪽부터 차례대로 가져갈 거니까. 따라서 얘도 중복 허용하여 뽑자에 해당하는 이 MH 이걸 나중에 중복 조합이라고 확통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MHN개가 되겠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X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가장 1번이에요. 근데 분류하기 너무 힘들면 Y한테 가서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 잘 기억해주고 있으면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대응하는 힘이 조금 더 길러질 수 있습니다.